금강경 31번째 시간입니다. 21장 비설소설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비설소설분이라 말할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할 만한 것이 없는데 말을 한답니다. 어디서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할 것이 있어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 말하는 이 자체를 어떻게 말로서 이걸 표현하겠냐 이거죠.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방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겠다고. 달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달은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하는 거는 방편이라는 거죠. 이 자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하고 제가 방편으로 보여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때의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중생은 중생이 아니니 이 때문에 중생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가 말하기 때문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의 말 따라가지 마시고 그때란 때는 없어요. 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그때예요. 그때. 이 그때나 지금 하는 이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내일 하나 똑같다는 거죠.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근데 뭐 어떻게 우리가 말을 안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죠. 말을 듣자마자 생각은 벌써 이 자리를 놓치고 생각으로 빠지는 것은 말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내일 하나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때 그렇지만 그 뜻을 알지만 모르는 건 아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내일 하나 아무것도 없이 다 똑같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말의 뜻을 모르진 않는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리는. 지금 당장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내일 하나도 이 자리에서는 달라지지 않아요. 즉시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한번 와보시라고 방편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뜻 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면, 생각 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면 언제나 이 자리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이것이죠. 지금 이거라는 것이 또 따로 있지는 않아요. 또 이거라는 무엇을 또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다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방편의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이에요. 즉시. 내가 이것이라는 것을 찾지 않으면, 내가 이것이라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이 즉시 이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여태까지 생각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으로 분별만 따라가는 거라고.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딱 쉬어 보셔야 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한번 딱.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을 하지만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이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이, 아, 나는 지금 분별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벗어나서 이 자리에 와야지 해서는 절대 이 자리에 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자체가 생각이니까. 내가 빨리 생각을 벗어나서 이 자리에 와야지. 그게 가장 큰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 생각으로는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생각 자체가 이곳이기 때문에 이미 두 개로 나눠지거든. 아, 내가 빨리 생각을 벗어나서 이 자리를 체험해야지 하는 생각이 이미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서 둘로 나눠진 거라고. 평행선이라 해요. 평행선. 이 선 공부는 그렇게 스타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타트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벗어나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이 두 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출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철도 레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개가 스타트를 두 개를 하면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두 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공부는 이 하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겁니다 했을 때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스타트 하는 거라고. 이겁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자 또 마지막 끝나는 점이죠.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이 자리로 체험을 해야지 하는 것은 이미 두 개로 나눠졌다 이거야. 그래서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이 하나에서, 이 출발점에서 스타트를 해야 된다고. 이겁니다 했을 때 여기에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몰라. 아, 이걸 알아야지 공부를 시작하지. 그거는 가장 큰 망상입니다. 내가 저거를 이게 뭔지를 알고 알아야만 나는 이 공부를 하는 거야.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큰 망상이에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모르는 여기. 그러면 이 자리가 곧 시작이자 끝이 돼.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에 이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빨리 내가 체험해야지 하는 생각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마저도 생각이기 때문에. 저절로 벗어나요. 저절로 이렇게 한번 딱 벗어나는 이 경험이라면 경험이고 체험이라면 체험이야. 그 생각이 한번 딱 내려가는 이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익숙해져 간다는 망상을 부리면은 절대 이 자리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말이 이상하지만 그게 어불성설이거든, 사실은. 근데 내가 여기에 익숙해져 가야지 하는 생각이 또 내려가지 않으면 이것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빈틈없이 딱 맞는 불이라는, 둘이 아니라는 이 하나의 개합하기는 또 유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선생님께서 저절로 되는 공부다, 저절로 되는 공부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이, 나라는 것이, 나라는 의식이잖아요. 나라는 상이거든요. 나라는 생각이야.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 나라는 이 의식은, 나라는 이 생각은 그야말로 두 손발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저절로 그렇게 돼야 돼요. 저절로.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아무것도 없다. 그걸 견디셔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죽어보진 않았지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중음신의 상태라 할까? 를 견디셔야 된다고. 진짜 어떤 상황인지 내가 자기 자신이 모른다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스스로 이놈이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딱 드러내면서 스스로 이렇게 밝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왜 깨달음이라 했냐면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 생각이라는 어떤 그런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탁 문득 나온 이 느낌이라면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라 했구나. 그럼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 생각이라는 굴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둠컴컴해. 어두운 거라고. 생각 속은. 그 생각의 힘으로부터 한번 딱 이렇게 문득 이렇게 딱 벗어나고 나면은 천재가 이렇게 스스로 밝아져요. 밝아져 있어. 밝아진 게 아니라. 원래 밝아져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문득 거기서 깨어난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다가 한번 문득 깨어난 일이 이소식이죠. 그것밖에 없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각 속에만 빠져 살다가 그 생각의 힘에서 한번 문득 이렇게 벗어난 일. 이렇게. 이게 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대신 뭐야? 내가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 과정을 누구나 다 거쳐야 돼요. 저도 선생님이 그 한 말씀에 생각을 저복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법문 속에서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은산철벽이었던 거야. 어떻게 생각해서 벗어나지? 하는 생각이 훅 올라왔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생각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의 도반님들이 많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각해서 벗어나지? 그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딱 붙잡히니까 오도갈도 할 수 없게 된 거야. 한 발자국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용을 써도 생각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어요. 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벗어나냐 이거죠. 근데 이 생각이 그 단계까지 이르면은 저절로 어떻게 포기를 합니다. 생각 스스로가 포기가 돼야 돼. 생각 스스로가.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스스로 포기를 해. 어떻게 모든 게 다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서 벗어나실 겁니까? 이거 외에는 모든 게 다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할 수밖에 없죠. 저절로 포기하게 되죠. 진짜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봐도 모든 상황이 이 생각을 내가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더라 이거지. 그리고 포기가 된 거야, 포기가. 그게 포기가 돼야만 스스로 이것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아야만. 그래서 아무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 지금부터 포기해야지. 그거는 포기한 것이 아니죠. 포기하는 뭔가를 하는 거라고.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포기가 돼야 돼. 저절로. 이 답답함이 이 하늘 끝에 닿으면은 저절로 스스로가 포기가 됩니다. 내가 포기해야지. 이건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포기가 딱 된다고.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거의 다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요. 생각이 한번 은산철벽에 딱 갇혀서 오도가도 할 수 없게 돼야만 된다고. 그러면 생각이 스스로 저절로 포기를 하죠. 하려는 무엇을 포기해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거기서 또 뭘 어떻게 하지 이러면 또 안 된다고. 그냥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이 스스로 딱 나 여기 있어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힌트를 드리는 거, 힌트. 힌트를 제가 드리지만 그 힌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뭣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딱 포기가 되고 나면은 스스로 자각이 와요, 스스로. 아, 내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내가 여기까지 하려고 별짓을 다 했구나. 바보처럼.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때가 되면 알아서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것이 깨어나겠지 하는 스스로 자각이 온다고. 그러면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그 다음날 이놈이 나타나서 이게 딱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아는 일이 아니에요. 아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일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학습은 뭔가를 배우는 일이라. 근데 이거는 뭐야? 모르는 일이라고, 모르는 일.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니까. 여기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러니 어떻게 돼? 모르게 되는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고 합니다. 그 습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 알려가는 습이 떨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알려가거든, 이것을. 이 모르는 이것을. 이 모르는 이것을 그냥 이걸 모른다로 제껴놔야 된다고,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점점 몰라지는 것. 이걸 체험을 딱 해서, 이렇게, 본래 이러했음을 스스로 체험을 했다 이거야. 그 체험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 저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다 그것 때문에 헤매요. 첫 체험을 하시고 나서 그 체험을 잡고 있는 거라고. 이것이구나. 그렇게 헤매는 거야. 그 체험한 이것으로부터 그 체험한 것이 물이 쏙 다 빠져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것이 이 공부예요. 그래서 첫 체험이 공부의 시작이다 하시는 거라고. 그래도 이 첫 체험을 하셔야 돼. 스타트는 해야지. 왜? 그래야 이 영원한 이 평행선으로부터 내가 한 번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스타트가 여기라고, 여기. 첫 체험. 한 번은 이렇게 하나가 딱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이한, 첫 체험한 맞이한 이 체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 이 체험이 점점 사라지는 거. 그게 이 공부입니다. 이 체험한 것을 강화시키고, 이 체험한 것을 더 이 힘이,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다 이러니까, 이 체험한 이것을 힘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인 거죠. 점점 첫 체험한 이것이 이 체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고, 이 체험을 모르게 되면은, 이 체험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것은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존재감을 딱 드러내요. 모르게 될 때. 체험하고 나서 체험한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힘을 가리는 거야. 이 존재감을 가리는 거예요. 그 첫 체험하기 전에도, 한 소식 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첫 체험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첫 체험을 하고 나면은 뭔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공부를 막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체험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공부예요. 그래서 점점 100% 아무것도 없이 딱 되면은 이게 이렇게 스스로 원래 팔팔하게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 스스로. 이놈이 이렇게 스스로 딱 증명을 해내요. 그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전에는 모든 것이 다 생각입니다. 체험도 생각이고, 공부도 생각이고, 깨달음이다, 법이다, 불이다, 중도다. 다 뭐야? 생각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그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이 일입니다. 다른 깨달음이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그 항상 이럴 수 있는 거.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라니까, 진짜. 그러고 나면 이렇게 아주 단순 명료해진다는 거지.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머리로 복잡할 수가 없어. 이미 이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이해관계를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 명료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자체니까.
그 어떤 것도 막 머리가 산란한다든지, 뭘 알아야 된다든지, 뭐가 궁금하다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야? 이게 이렇게 진짜 100% 이렇게 딱 이게 드러나기 전에는 다 생각입니다. 체험을 했든 안 했든.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되짚어 보면은 끊임없이 저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체험하고 나서. 노력했어요. 뭔가 빨리 하나가 되고 싶었고, 뭔가 말끔해지고 싶었고, 선생님 법문하신 모든 법문이 소화가 다 안 되니까. 어느 건 소화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건 소화가 안 돼. 그런 시간이 꽤 흘렀죠. 근데 그거를 지나고 여기에 딱 와보니,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와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었더라, 이거야. 다. 결국은 뭐야? 내가 나를 속인 꼴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체험을 했네? 공부를 하고 있네? 점점 공부가 깊어져 가네? 이러면서 저도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두 다 생각이었더라 이거지. 그마저도.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딱 벗어나서 이렇게 말끔해지셔야 돼.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딱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너무나 자명해져서 스스로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스스로 명백해질 때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 배우고 법문 듣고 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반발짝 앞서간 사람으로서 팁을 드리는 겁니다. 팁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했던 모든 것들은 뭐였어? 생각이었고 분별이었고 망상이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딱 100% 이렇게 딱 하나가 되기 전까지. 그런 과정을 다 거치실 겁니다. 체험 못했다고 막 너무 의기소침해 계시고 그러지 마세요. 빨리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스스로 내려가야 돼요.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려가야 되고 불이가 되고자 하나가 딱 되고자 하는 마음이 또 내려가야 돼. 어쨌든 다 생각이야. 이거 외에는 다 생각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뭘까요?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냐고? 중생 이뿐이라고. 이것이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닌 겁니다. 중생 이뿐이라고. 달리 중생을 분별하지 않으면 중생은 깨닫지 못한 이 보살이다. 그게 중생이잖아요. 그 말뜻이잖아. 그 말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중생, 이것이 중생이기도 하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닌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머리 생각으로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머리를 굴리지 마시라는 거야.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죠. 뭐냐고. 뭐예요? 중생 이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어려워.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내가 지금 받아지고 내가 이걸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 드시는 도반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쵸? 너무나 어려운 문제야. 풀리지 않는 수학을.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 무엇이 없습니다. 그냥 말일 뿐이잖아요. 말. 어디서?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풀 수학 문제도 없고 풀리지 않을 수학 문제도 없습니다. 그거를 풀려고 이해를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낼 답이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말이잖아요.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끝뿐이잖아. 어디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문제를 풀려가시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금강경 설법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100점을 맞으려고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라고요. 풀 문제가 사라지는 일이에요. 풀 문제가 없어지는 일. 어디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모든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전부니까, 이게 다니까. 또 얼마든지 여기에서 또 문제를 내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또 없습니다. 사라져요. 흘러가죠. 그래서 실체가 없다 한 거라고. 오로지 이것만이 실제한다고, 실제. 이 실제함. 이거를, 실감한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스스로 실감하는 일. 항상 다 모두들 실감하고 있는데, 나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실감하고 계시거든요. 말하면서 실감하고. 북소리 안 들리네? 그쵸? 소리를 들으면서 실감하죠. 눈을 깜빡이면서 실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실감하고 살아요. 자기가 못 느끼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는 아직 실감하고 있지 않아. 나는 왜 이게 실감이 되지 않지? 이렇게 방상을 부리는 거라고. 여기 어디서? 여기 이 자리에서. 무슨 까닭인가 수불이야. 중생은 중생이 아니니 이 때문에 중생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가 말하기 때문이다.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중생입니까? 중생이 아니니까 중생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생이냐 이거야. 생각으로 말 따라가지 말고 이것이 중생이라고. 중생, 이게 중생이잖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중생, 이게 중생이라고. 딴 중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생이야, 이게. 이것이 부처고. 말 따라가지 않으면 중생 하나, 부처 하나 다 똑같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어디서? 여기 이 자리에서 여기서.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이고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요? 중생이 왜 부처하고 같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렇게 문제를 풀려가신다 이거지.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인데 그렇게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한번 이렇게 여기에 한번 이렇게 나와 보시라고. 똑같아요. 중생이나 부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중생이라고 한다. 그럼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부처라고 한다. 똑같다 이거죠. 중생이라 하나, 부처라 하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한치도 어긋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거든요. 생각으로만 가지 않으면 부처다, 중생이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 중생, 뭐 얼마든지 겉, 보살, 고사 다 똑같다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나, 어떤 생각을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게 생각 자체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고 숨 한숨 한숨 자체입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2장 봅시다. 무법 가득분. 얻을 수 있는 법은 없다. 얻을 수 있는 법이 없죠. 근데 우리는 법을 얻으러 왔잖아요.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야. 법을 얻으려고 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 이거죠. 왜? 이미 법을 얻는다 마음을 낸 순간 이것은 사라집니다. 어긋나요. 이게 법 자체인데 어떻게 이 법을 얻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얻으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얻을 게 없거든. 얻으려 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게 이 법이죠. 이미 이렇게 이 법인데 여기서 나는 법을 얻어야지 이러는 순간 이미 평행선이라고. 이미 출발을 했어. 떠났어. 이미. 여기서 떠난 거라고. 그럼 이미 어긋납니다. 얻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뭐 반야신경에 맨 한 게 그거잖아요. 다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모습도 없고 뭘 얻을 거냐 이거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뭘 얻을 법이 없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한번 얻어야지 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또 이 법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참 아이러니하긴 해요. 근데 이미 마음을 내셨잖아. 발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번 법을 깨달아 봐야지. 내가 한번 법을 얻어 봐야지 하는 발심은 이미 자기도 모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발심해야지 해서 발심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발심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벌써 뭐야? 저절로 스스로 한 거잖아요. 의도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오셨다고, 법을 얻으러. 그 와보니 얻을 법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법을 얻으러 왔는데 법이 있는 줄 알고, 근데 부처님께서 얻을 법이 없다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포기하면 되죠. 얻을 법이 없다는데. 그걸 믿으면 되잖아.
얻을 법이 없다. 얻으려 하면은 이 법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이렇게 우리는 이 법 자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진심으로 스스로 얻을 법이 없게 되는 순간이 이 순간이거든요. 따로 뭐가 없습니다. 얻으려 하는 마음이 내려간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그게 체험이에요. 다른 게 체험이 아닙니다. 저절로 얻을 법이 없어요. 따로. 뭘 얻을 겁니까? 이미 다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얻냐 이거야. 없어야 뭘 얻지 내가. 이 컵은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 이렇게 컵을 내가 얻는 것을 가질 수 있죠. 이거 얻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이 법은 뭘 어떻게 얻어? 얻을 수가 없어. 이 자체인데 이걸 어떻게 얻냐 이거죠. 이 자체인데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거야. 말을 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거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 얻을 것이 이 티끌만큼도 없이 사라지면 얻을 게 스스로가 그러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내가 얻은 게 있으면 이 전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라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라고도 할 수 없거든요. 둘이 있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온통 오로지 이 하나라는 거죠. 여기에 뭐 진짜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 여기에 딱 붙었다. 그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확인해서 스스로 자명해지는 그 순간을 스스로 맞이해야만 그 눈꽃만큼도 티끌이 붙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언제나 이렇게 이 하나가 전체가 되죠. 달라지지 않게 돼요. 그렇지만 또 얼마든지 여기에서 또 분별을 해요. 티끌을 잡았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절로, 자유자재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텅 빈 공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뭘 보다가 춤추는 공이라는 그 책, 어느 분이 쓰셨는데, 외국 분이었는데, 그 책 제목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공부 체험하기 전이거든요. 선생님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네, 성공부를 하기 전에. 근데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힐 듯 하는 거야. 제가 체험 전이죠. 춤추는 공이라는데, 공은 공인데, 춤을 춘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 말듯한 그 느낌이 딱 저는 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봐야겠다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절판이 되더라고. 책이 안 나오더라고.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진짜 이것을 춤추는 공이라 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은 공인데 춤을 추는 살아있는 생생한 공이라는 거죠.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진공 상태의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텅 이렇게 비어 있는데 언제나 또 이렇게 팔팔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춤추는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방편으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담기지 않아요. 밑 빠진 독처럼 진짜 담기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이 텅 빈 곳에 또 이렇게 생생함이 있습니다. 실제함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실제하잖아요. 그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생생하게. 여기 살아있죠. 언제나. 죽어있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삶을 생동생동하게 살죠. 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맨날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너무 열심히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몸이 좀 피곤해요. 뭔 일을 해도 무심으로 생각 없이 하니까 몸이 좀 피곤해져야 손을 놓으니까 그런 또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팔팔하게 삽니다. 언제나. 그러기에 우리는 원래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생각의 힘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한테 너무나 모든 걸 다 주었기 때문에 이놈은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팔팔한 이 힘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거라고. 이렇게 진짜 머리가 너무 뭐 막다할 수도 없지만은 저도 얼마나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뭐 이유 없이 두통. 진짜 편두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병원에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대학병원에 진찰을 갔어요. 하도 머리가 아무리 타이레놀을 뭐 한 점만 먹어도 이 머리 아픈 게 가라앉질 않는 거. 죽을 것 같아. 머리가 얼마나 아프면. 그거 막 골이 흔들려. 근데 결국 뭐야? 정신적인 거라고 병원 갔는데 진단이. 설문조사 막 이런 거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머리가 아팠어요. 얼마나 이 생각이 많으면. 근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체험하고 홍보하고 나서 그 두통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태까지 한 번도 타이레놀 안 먹습니다. 없어요. 그 두통이 사라졌어. 물론 이제 감기 몸살을 오면 두통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겪었던 그 고질병 같은 그 두통, 평생 달고 살았던 그 두통이 진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고, 이렇게 가볍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머리 쓰지 마시고, 이럴까 저럴까 다 소용없어. 그냥 해결될 일은 해결되고, 해결 안 될 일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야 되고, 삶이 그렇다는 거지. 저도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저도 살았거든요. 다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 사실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 삶이라 이거야. 그렇게 막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삶, 자유롭게 고민하지 않고 인연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못하는 일 못하고 얼마든지. 그래서 이렇게 젊은 도반들이 오셔서 공부하면 좋아요. 일찍 저같이 막 머리 싸매고 두통에 시달리는 삶을 살지 말고 일찍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자유롭게 딱 벗어나서 당당하게 삶을 사는 거야.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죠. 이 공부를 하면은 뭐 천지분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런 고민들을 젊은 도반님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더 잘합니다. 판단도 더 잘하고, 말끔하게,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그게 이 힘이에요. 이 힘. 여기서 나오는 힘이라고. 그 힘이 이렇게 강해져야지. 생각의 힘은 좀 밀쳐내고. 그런 인생을 평생 살 수 있는 거야. 저는 나이 60에 이 삶을 맞이하고 살고 있는데 60에도 늦은 건 아니죠.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젊은 도마님들은 30, 40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머리 아픈 두통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생생하고 이런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법은 없다. 본래 없었습니다. 얻으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오셨으니까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고. 얻을 게 없어. 얻으려는 마음만 스스로 딱 내려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항상 이럴 수 있어요. 항상 이 자리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만 100%탁 내려가면 그런 순간을 다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을 누구나 다 겪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타트는 어디야? 시작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모르는 이 자리.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안 나타나는 거야. 모르는 거라고. 진짜 모르는 거라고. 알 수 없는 이것.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딱 두 손 딱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딱 스타트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딱 놓으시면 돼요. 모든 걸. 그럼 알아서 이놈이 이것이 공부를 합니다. 스스로 익숙해져 가고 스스로 존재감을 알아서 드러내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 그러니 얼마나 쉬운 공부예요?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얻을 법이 없는, 다 깨달은 자기 자신이라 할 수 있지, 이걸. 이 존재, 자기 자신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본성. 본성은 뭐야? 본래 타고난 거잖아요.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본래 타고난 이것, 본성. 이걸 확인하는 일이 왜 그리 어렵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본성 확인하는 일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 타고난 거, 만들어진 거 말고, 어디서 주워온 거 말고, 이 본성 확인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진짜 이게 다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딱 오는 날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맞으면 이후에는 모든 건 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생각에도 내가 빠져서 허우적대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못 하나요? 생각 얼마든지 하죠.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야. 쓸만한 생각은 내가 부려서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쓸만한 생각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거의 다 쓸모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쓸만한 생각이 별로 없어. 거의 다 쓸모없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 일어났다? 생각은 여기서 사라질 뿐이면 그만이에요. 사라지면 그만이야.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내가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잃어버렸어.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야. 그 생각 안 나 그러면 땡이야. 말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생각이. 생각하고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죠.
생각 자체가 이게 되면은 그게 됩니다. 생각과 이것은 다르지 않아요. 왜? 여기서 생각을 하니까. 생각은 뭐 어디 저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어디?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이것이에요. 그래서 곧 망상이 실상이다 하는 얘기죠. 망상 하나, 실상 하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망상이 곧 실상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것입니다. 내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지 않아요. 다 이것이에요. 모든 게 다 이것이니까. 마치겠습니다.